저 이거 사실 유치해서 말은 하기 싫은데, 그 할머니 쉼터에 이 운동가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가면서 술안주로 일제 과자를 먹으면서 그걸 또 하필이면 SNS에 올려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제 과자 봉지 그 표지가 지금 SNS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하기는 뭐 친일 왜구를 규탄하면서 렉서스 타고 다닌 사람도 당선이 됐으니까.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K-팝, K-스포츠로 우리 젊은이들 덕분에 참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에 성공적 대응으로 K-방역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대통령도 언급을 하시던데, 이 K자가 들어가는 영역에서의 이 스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지향적이죠. 요번에 그 K 방역을 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바로 이 K 방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공적인 이 K 방역 덕분에 미국의 빌 게이츠가 한국의 KT와 손을 잡고 거액을 쾌척을 해서 코로나 연구에 그 기금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보다는 미래, 그리고 더 한 발 앞서서, 예를 든다면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딱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딱 한반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뛰죠. 대표적인 K-팝의 주자 BTS. B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그 멤버 중에 랩몬스터라고 하는 친구의 그 출중한 영어 실력,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팬들과의 그 소통을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먼저 아주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 슈퍼스타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데 하나의 그 기초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물론 그 출중한 실력, 그리고 진짜 피땀 눈물의 노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K-팝, K-스포츠, K-방역 외에도 최근에 눈에 띄는 하나의 그 조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K-좌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좌파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래서 좌편향이라는 말도 쓰고, 어찌됐든 간에 우파는 아니니까, 또 보수는 아니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주류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는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역사의 종언에 따르면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지구상에서 끝나야 되는데, 상당히 독특하게 우리 한반도가 이런 어떤 좌파 정치의 성지 내지는 메카처럼 지금 부상하는 게 아닌가. 물론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그럼 좌파 또는 좌편향 인사들의 정치적 속성은 무엇인가? 우선 안보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관념을 상당히 그 깨부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북한과의 평화, 핵이 있어도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또 현대사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특히 보수적인 정치 정향을 갖는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죠. 이 좌파 진영의 K-좌파 주역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요. 그리고 개혁을 강조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더 큰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성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더불어 평등, 또는 더불어 우리끼리, 더불어 똑같이, 뭐 그런 개혁인 듯 합니다.
그리고 특히 K 좌파라고 제가 이제 명명하는 그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K 스포츠 스타라든지 K 팝 스타라든지 또는 K 방역의 주역들하고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첫째로 매우 과거 지향적이죠. 늘 생각이 과거 어느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의기억연대의 그 여성 주자들이 정의기억연대를 대변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라든지 또는 내용을 보면 마치도 80년대 운동권 시위하듯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정치권에서 늘 강조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죠. 5.18 그리고 세월호. 5.18과 세월호는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책임감 있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이것조차도 통합으로서 승화를 해야 되는데 늘 나누죠, 사람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학은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팝, K-스포츠, K-방역의 주자들이 이진법을 구사한다면 이들 K-좌파들은 이분법을 구사하는 것이죠. 진영론으로. 그리고 전자가 매우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제가 BTS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K-좌파들은 늘 한반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걸 조금 이제 비하하자면 우물안 개구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화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근데 평화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평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늘 평화의 카운터파트는 북한인 듯한 인상을 깊이 주고요. 또 결정적으로 정의를 강조하지만 정의롭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랬듯이 요번에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당선자를 보면은 정의와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기억연대라는 그런 NGO를 운영하는데 그 NGO 이름에서 정의를 이제는 빼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럴 뿐만 아니라 K-팝이라든지 K-방역 주자들이 실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K-좌파들은 실력,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도덕적 무흠결, 완벽함 이런 걸 강조하다가 결국은 민낯이 드러나면서 거의 망신을 당하는, 그런데 이렇게 발각이 되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뭘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뻔뻔함 같은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개혁으로 또는 친일 토착 왜구로 모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또 조스트라다무스,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윤미향 당선자, 미향이 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악취가 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의연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 안보 수석을 하신 분이 그 당시의 경험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원하지 않았던 측은 할머니들이 아니라 이 정의연 소속의 운동가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되면 정의연의 운동가들이 존재 이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할머니들로 하여금 합의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종용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그 주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분한 많은 시민들이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 시키면서 반일을 숙주로 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정의연, 말로는 피해자 중심을 외쳤지만 실제로 피해자 중심은 아무것도 없더라. 특히 최근에 정말 과거닌 일화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 쉼터 매각과 관련한 일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은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데 할머니들은 여기 오셔서 쉰 적이 거의 없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갔다라는 것이 이웃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사고, 또 팔 때는 실거래가보다도 훨씬 싸게 파는 이상한 거래를 그것도 아는 사람들끼리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윤미향 당선자가 총선에서 이번 총선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뭐 갈림길의 선거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저 이거 사실 유치해서 말은 하기 싫은데, 그 할머니 쉼터에 이 운동가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놀다 가면서 술안주로 일제 과자를 먹으면서 그걸 또 하필이면 SNS에 올려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제 과자 봉지 그 표지가 지금 SNS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하기는 뭐 친일 왜구를 규탄하면서 렉서스 타고 다닌 사람도 당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문제 삼으면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들 나서 가지고 지금 이게 친일 토착 왜구가 정의연을 상대로 준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김두관, 또 이수진, 김상희, 뭐 송영길, 홍익표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런 주장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정의연을 얘기하는 거는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NGO 운영의 투명성,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쪽의 그 K좌파들이 내 편이면 다 용서가 된다이즘, 이런 이념으로 지금 몰아붙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 편이면 다 용서된다 이즘이 아마 좌파 이념의 아주 하나의 핵으로서 지금 뿌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팝 주자들, 또 K-방역 주자들이 실력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면, 이 K-좌파의 경우는 운도 좀 따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표적인 운이 바로 야당운이겠죠. 야당운.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사실은 막 거의 너덜너덜한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그 K 방역의 덕분으로 이 방역도 정치권이 잘한 것으로, 특히 좌파들이 잘한 것으로 포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 잘한 나라로는 대만, 뉴질랜드, 또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경제의 회복과 같이 이어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외국으로 지금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명실상부한 K-방역이 되려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사전 경보 시스템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사회적 격리 상태로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K-방역은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참 잘했지만 결국 그 관건은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사전 경보 시스템의 구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코로나로 반글로벌리제이션 상황이 되고, 여기서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거의 장악한 이 K좌파 주류 세력들이 과연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연 좌파가 곧 진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의 순혈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교수가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좌파들에게 돗자리 깔아준 사람은 우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지금 이 좌파 주류 정치권에서 계속 밀리는 형국입니다. 우파들도 일정 정도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의 순혈주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진중권 교수가 통합당에서 발표를 하면서 통합당은 뇌가 없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아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나쁜 놈을 만들지 말고 후진 놈을 만들어라 라는 훈수까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진중권 교수가 정말 야당 역할은 자기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좌파의 잘못된 길, 그리고 좌파의 폐악을 저지하려면 단순히 좌파에 맞짱 뜨는 우파로서는 어렵습니다.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상식과 실력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좌파가 지금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적어도 좌파의 이러한 시행착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이분법이 아닌 이진법으로 나와야 됩니다. K-팝 스타가 그랬듯이, K-스포츠 스타가 그랬듯이, 그리고 K-방역의 주역들이 그랬듯이 지금은 이분법의 시대가 아니고 이진법의 시대인데 좌파 상대하느라고 우파도 똑같이 진영론으로 자꾸 매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실력과 상식, 그리고 노력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좌파 우파 레프트 라이트 하는 그 라이트로는 안 되고요. 적어도 라이트 롱 할 때, 상대가 롱 할 때 우리는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래야만 잘못된 좌파의 길을 방지하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미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보수 정당의 일련의 행태들이 참 아쉽고 유감스럽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수 정당의 견인차가 될 인물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50%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